팔란티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애널리스트들은 AIP가 이 기업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스타가 탄생했다며 AIP를 극찬했는데요. 그는 지금까지 군대를 포함해 정부를 대상으로 주로 사업을 영위하던 팔란티어가 민간의 영역으로까지 사업을 확장하는데 AIP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실제로 이 기업은 최근 사업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팔란티어는 지난 8월 7일 발표한 2023년 2분기 실적에서도 3분기 연속 흑자 상태를 유지하며 성장을 이어나갔고요.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고 고객사의 숫자도 쭉쭉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선되는 실적과 AIP에 대한 높은 수요에 힘입어 팔란티어는 2023년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직전 분기에 팔란티어는 연간 매출 21억 8,500만에서 22억 3,500만 달러와 조정 영업이익 5억 600만에서 5억 5,600만 달러를 올릴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2분기 들어서는 이 범위를 매출 22억 1,200만 달러 이상, 조정 영업이익 5억 7,600만 달러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만큼 AIP의 성장 동력을 믿고 있다는 뜻이죠.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 CEO는 단순히 시 한 편을 생성하는 AI가 아닌 실제로 돈을 버는 AI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팔란티어는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들의 강한 자신감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카프 CEO는 남은 한 해 동안 계속해서 흑자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11월에 있을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S&P 500 편입도 가능하다고 말했는데요. S&P 500 지수에 편입되면 지수 추종 ETF 등 패시브 투자 펀드가 해당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해야만 하기 때문에 주식 거래 유동성이 훨씬 증가합니다. 즉 팔란티어에게 또 한 번의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만 들으면 팔란티어에게 남은 것은 장밋빛 미래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투자 의견을 내놓은 기관들도 여럿 있단 말이에요. 모건 스탠리나 울프 리서치가 제시한 9달러 및 7.5달러의 목표 주가는 9월 1일 종가와 비교해서 각각 약 40%와 50%의 주가 하락이 있을 것으로 본 셈인데요. 특히 모건 스탠리는 AIP의 수익화 전략을 문제 삼았습니다. 아니 분명히 팔란티어는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AIP 고객사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수익화에 문제가 있을 거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요. 얼핏 생각해봐도 고객사들에게 AIP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신 월 단위 혹은 연간 단위로 구독료를 받기만 해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팔란티어의 약세를 점치는 애널리스트들의 주된 의심은 AIP가 그렇게까지 대단하냐? 이런 거예요. 사실 AIP의 성능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일반 대중의 입장에선 팔란티어가 직접 올린 시연 영상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의 소개만 보면 AIP가 영화 아이언맨에서 보던 자비스와 프라이데이급의 AI 비서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이 현실에 적용됐을 때도 동일한 성능을 나타내리라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AIP는 어떤 기관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의 활용도가 시연 영상에서 본 것과 같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쌓여있는 빅데이터가 오차 없이 정확하고 또한 실시간 현황을 반영한다는 전제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1억 달러 규모의 대형 계약을 성사시켰는데 이 사실이 아직 팀 내만 구두로만 전달됐고 아직 전자문서로 오간 내용이 없는 상황이라면 AIP는 해당 계약의 내용을 반영한 사업적 조언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챗GPT에 2021년 9월 이후의 일을 물어보면 해당 내용은 학습한 바 없다 이런 응답이 나오는 것처럼요. 기업들은 다루는 데이터의 종류도 이를 분류하는 방식도 심지어 소속 직원이 실무 환경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기입하는지도 제각기 다 다릅니다. 어떤 곳은 자료를 전산상에서 처리하지 않고 수기로 업무를 보는 기업들도 덜어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AIP를 사용하기 위해선 이 플랫폼의 도입을 위해 업무의 방식을 총체적으로 바꿔야 할 텐데요. 그리고 조직 문화를 탈바꿈하는 일도 결코 쉽지 않죠. 많은 비용이 요구될 것이며 우여곡절 끝에 AIP를 도입한다고 해도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일 겁니다. 위 사진은 팔란티어의 AIP 시연 영상에 나온 데이터베이스 사례인데요. 쉽게 말해 당장 저 정도로 기업의 빅데이터를 상세하게 정리해둔 기업이 몇이나 있겠냐 이런 겁니다. 물론 빅데이터를 저렇게 정리하는 것도 팔란티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는 해당 기업의 실무자들이 시스템에 적응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해줘야 할 텐데 한눈에 보기에도 간단한 작업은 아닐 것으로 보이죠.
8월 8일 CNBC에 따르면 RBC 캐피털 마켓츠의 리시 잘루리아 애널리스트는 팔란티어에 대해서 $5라는 매우 낮은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요. 그는 팔란티어를 진정한 생성형 AI 기업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다른 생성형 AI와 비교해 그다지 특출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1월 챗GPT가 처음 출시됐을 때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생성형 AI 초기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이상 검색은 필요 없을 것이다. 혹은 또 화이트 칼라는 이제 곧 잘린다. 이런 등의 기술 가능성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AI가 준 충격은 어마어마했으니까요. 그런데 챗GPT가 출시된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에는 어떤가요? 물론 여전히 AI 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빠르게 성장할지 기대가 되는 분야이기는 하지만요. 이전과 평가는 분명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컴퓨터,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AI도 하나의 기술일 뿐이며 아직 완벽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인지하기 시작했죠. 이와 마찬가지로 팔란티어 약세론을 주장하는 애널리스트들은 현재 AIP에 대한 평가가 지나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AI 기술의 가치가 5월 이후 무섭게 상승한 팔란티어의 주가를 정당화할 수준이냐는 것에 의문을 품고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주가가 치솟은 탓에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현재 다소 높게 잡혀 있거든요. AIP가 어느 정도의 시장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인지는 시간이 더 지나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AIP가 과연 팔란티어의 도약을 이끌 기폭제가 될 수 있을까요? 11월에 예정된 3분기 실적 발표 때 팔란티어가 진정한 AI계 메시로 거듭날지 아니면 알고 보니 빨랑 튀어야 할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